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제 다음 주는 3월 시작입니다. 그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3월이 신학기잖아요. 그죠? 예, 신학기이기 때문에 학교 때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요때가 지금 딱 봄방학이잖아요. 그죠? 예, 봄방학이래 가지고 이제 3월 1일 딱 지나고 2일부터 새 학기 시작하니까 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때 뭐 저희 때도 그랬는데 뭐 저희 때는 특히나 아마 요즘은 아마 안 그렇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달력이나 신문지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뭐 나이 더 많으신 연배들이나 저희 연배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새 책 같은 거 딱 받으면은 기억나시죠? 예, 딱 신문지나 달력 뜯어가지고 그걸로 책 포장 이쁘게 하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되게 아주 아끼잖아요. 그리고 그래 올해 이번 학기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아주 그냥 보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시작과 동시에 할 때도 막 땡그라미 치고 줄 치고 엄청 열심히들 해요. 그죠? 근데 점점 책이 가면 갈수록 희어져요. 까맣게 줄 치고 이런 게 없어지면서 그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결국 뭐든지 초질관하고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주식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보면은 저 주식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진짜 이제 더 이상 막 이렇게 매매 같은 거 이런 게 안 하고 뭐 테마주 이런 거 안 하고 투자로 얼마든지 투자가 진짜인 것 같아요. 투자 열심히 공부해 볼 거예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아주 진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청운의 푸른 꿈보다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변해가는 게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든지 꾸준함, 열심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또 개인분들 그냥 또 정신없이 한두 분들씩 집 나갔던 분들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모습이.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는 꾸준히 계속 특히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그래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들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들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액센트 있게 얘기하는 것들만 해도 여러분들 하다못해 그냥 뭐 섭섭치 않게는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저도 또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힌트는 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에서 2분 그리고 무료 문자에서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죠. 어떤 분 되셨나요? 2971님 되셨고요. 3814님 되셨고요. 13님 되셨고 0734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양천구에 성함이?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아유, 이름은 그냥 본명은 안 밝혀도 되고요. 그냥 쓰고 싶은 이름 쓰시면 돼요. 뭐 평소에 이 사람 같이 이뻐지고 싶었다 그럼 이영애 씨 이래도 되고요. 누구요? 양천구에 누구세요? 지혜이에요. 누구요? 지혜. 지혜?
예, 지혜음에. 아, 지혜? 네. 예, 알겠습니다. 지혜롭다의 지혜 말하는 거죠? 네네. 예, 지혜님.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지혜님은? 아, 조금 많아요. 58이요. 58 세요? 68. 예, 58세. 네. 아이고, 그래요. 아,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혜님? 아, 얼마 안 됐는데요. 아,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아, 그래요. 텔레비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 하도 좋다 그러면 이거 사고 하도 좋다 그러면 이거 사고 따라서 그냥 샀어요. 어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일단 우리 지혜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죠. 네. 인피니트, 뭐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네, 네, 매스가 얼마요? 예. 예. 25%에 6,500원. 예, 쿠라클 예, 10%에 26,550원. 예, 노브레미 15%에 2,119원. 예. 한솔 테크닉스 30%에 5,680원. 예. 데모, 뭐요? 데모요. 데모? 데모 10%. 아. 네. 10%요? 데모 10%에 15,75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5개.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요. 일단은 비중 보니까 하나씩 한번 쭉 보겠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 네. 제가 봤을 때 10% 하신 분이 하시기에는 예, 굉장히 안 올리는 종목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다. 아, 예.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을 선택한 기준도 없으세요. 보면은. 예. 뭐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주식도 있고 뭐 빠져 있는 주식도 있고 예. 선정 자체도 하여튼 뭐 애매모호해요,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먼저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 저기 큐라클이요. 큐라클. 그래요. 큐라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그 처음에 딱 사자마자 지금까지 내려갔는데 이걸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이라도 없애야 되나? 반장님이 없애라면 싹 다 없앨게요. 뭐 제가 신도 아닌데. 그래요. 큐라클. 이 큐라클이라는 회사 아마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솔직히 되게 많을 겁니다. 되게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혹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아, 그거 저기 뭐지 치매에 대해서 그거 개발 때문에 한다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치매에 대한 개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치매에 대한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회사들은 무지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지금 치매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이 나온 것도 있어요. 많이 발전을 한 부분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치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웬만큼 거의 다 정복이 됐나요? 안 됐죠?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이 안 됐죠. 주변에도 지금 네. 58세시니까 뭐 이렇게 뭐 어머님이나 뭐 어머님이 친구분들 어머님이나 살아계신 분들 되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80대는 90대. 그런 분들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 주위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진 않아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참 거짓말 해먹기 쉬운 게 뭐냐면요. 치매나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개인들은 치매가 굉장히 위험하고 치매가 심각한 건지 이제 나라도 나서가지고 치매에 대해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지금 형성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치매라고 하면은 우리 개인들 속이기 진짜 좋아요. 왜? 우리 개인들은 치매에 대해서 심각한 건 알지만 치매가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치매가 있고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가 침해를 한다 그래서 이 회사가 과연 침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용성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나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회사가 뭐냐면 이 혈관, 누수혈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제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 회사는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나마 그쪽으로 가는 치료제들을 좀 만들어내고 자체 플랫폼으로 해서 플랫폼이 있거든요. 신약 만들어낸.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 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회사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력은 있어요. 분명히. 기술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가지고 이 회사를 무조건 좋게 본다라고 보기에는 이 회사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 회사 상장을 했던 시기가 2021년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7월이나 8월경이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은 죄송한데 이렇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시세를 얘가 상장했던 시기 자체가요. 이 큐라클이라는 애가 상장했던 시기 자체가 얘가 굉장히 이게 먹힐 만한 시기에 상장을 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네. 얘가 상장을 하기가 되게 만약에 지금 상장하라 그랬다 그러면 얘 절대 이 주가 못 나와요. 옛날에. 근데 상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비락이란 말 아시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이 시기에 거품이 끼어버렸어요. 실은 이 주가가 어마어마한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네.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지만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이게 신규 상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어떤 패턴인지 아실 거예요. 좋은 패턴이었다가 지금 신규 상장에서 3만 원을 깨면서 어때요? 3만 원을 깨면서 나쁜 패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나쁜 패턴에서 보시다시피 반등을 한번 시도를 살짝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3만 원 근처까지 딱 시도를 한 다음에 3만 원 조금 안 되게 시도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밀려버리죠. 이거 굉장히 고생하는 패턴이거든요. 실은. 제가 뭐 방송에서 신규 상장 패턴 많이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거 신규 상장에서도 굉장히 고생하는 패턴이고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 뭐 그러면 반장님 솔직히 얘가 뭐 이게 시세를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왜 상장한 가격에서 2배밖에 안 뽑았잖아. 얼핏 보면 얘 한 3만 원 근처에서 상장했거든요. 그럼 6만 원이면은 굉장히 안 뽑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왜냐면 요즘 좋은 애들 뽑으면 뭐 3배, 4배, 5배 웃기게 뽑는데 아니 이거 뭐 상장하고 나서 2배가 뭐 많이 뽑았나요?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차트로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트로만 보거든. 그럼 얘는 3만 원에서 6만 원 많이 뽑은 것 같지 않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여러 가지를 보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상장하는 시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얘 이때 아니었으면 얘 이 가격 못 받았을 애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뭔 소리냐? 이 3만 원이란 가격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이게 뻥튀기 가격이에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얘는 6만 원이 실은 제가 봤을 때 얘가 원래 본래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치에 얘는 제가 봤을 때 3배, 4배 이상을 받았다고 전 봐요. 그러면 말이 틀려지죠. 뭐냐? 굉장히 시세를 많이 뽑았던 애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세가 빠지면서 지자리를 잡아가는 애예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이 밀리겠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걸 땡겨 올릴 만큼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문 하나 가질 겁니다. 반장님 갭은 메꾸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4만 원 근처. 여기 4만 원 근처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4만 원 근처에 요 가격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갭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얘 사놓고 있으면 이 갭 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여기서부터 물 타고 해서 막 하면은 와 이게 여기서만 아니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식 사면 몇 배야? 4배를 먹겠네? 3배를 먹겠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별주에 있어서 갭은 한 85에서 90% 사이 정도 메꾸고요. 10에서 15% 못 메꿀 때도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갭에 대해서 알랑몰랑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첨보라는 애입니다. 첨보라는 애. 첨보라는 애인데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났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겠네, 잘. 여기 잘 보시면요. 첨보 같은 경우에요. 예. 올라가기 전에, 예. 요 가격, 예.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바로 제일 바닥이죠. 여기 5,000원 미만이었, 이게 5만 원인가요? 예. 예. 5만 원 미만이네요. 여기 잘 보시면요. 요 가격이 얼마나 46,000원이에요. 4만, 예. 잘 보시면 쭉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때 46,000원에 갭을 두고 살짝 반등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안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쭉쭉쭉쭉 올라서 그 다음에 3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방송에서도 옛날에 제가 이때 그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탐방 갔던 얘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라서 이 회사 워낙은 천보만보 되는 회사예요. 그렇게 제가 농담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갭이라는 거는 개별주에서 갭이라는 거는요. 85에서 9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갭은 꼭 메꾸라는 말. 왜? 여러분들 주식 편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갭은 꼭 메꾸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 지금 예를 들어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갭이 있으니까 사놓으면 여기까지 그냥 메꾸겠네?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다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각색해서 자기 편하게 들으세요. 그것도 능력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든 얘기는 다 빼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거 쉽게 해먹을까? 이 얘기만 마음대로 편집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00,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큐라클 이거 들고 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가적인 측면으로 따지고 그리고 특히나 지혜님 같이 주식을 하시니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이런 주식은 글쎄요. 들고 있으라는 말을 저는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손실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혜님은 주식의 나쁜 버릇을 더 못 고치십니다. 그럼 그때는 진짜 주식 심각하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를 봤을 때 지혜님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보셔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은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예. 그리고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6,500원 정도 되나요? 6,500원 정도 되고 25% 정도 되는데요. 인피니티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대표적인 어떤 주식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원격 의료주에 들어가잖아요. 예. 네. 원격 의료주래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 영상 솔루션 그거 쪽으로 한 회사라는 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영상 판독 같은 거. 근데 제가 이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 경험을 토대로. 왜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섬에 있는 응급 환자들 나를 때 제가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때가 90년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했던 게 아직까지 안 됐던 거예요. 예. 왜냐,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격 의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분들의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죠. 예. 근데 근데 의사분들은 그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참 안타까웠던 그게 이제 요번에 혹시 원격 의료 이제 합법화된 거 아시죠? 이제 합법화되는 거. 모르세요? 네. 모르세요? 원격 의료 네. 이번에 합법화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어린이 병원 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소아과 그런 거 나누는 거 엊그저께 뉴스 못 보셨어요? 거기 나왔는데. 네,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24시간 원격 의료 아동 원격 소아아동 상담 이것도 센터도 이제 시범 운영하고 하잖아요. 하반기부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격 의료에 관해서는 이번 정부가 상당히 미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인피니티 헬스케어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얘는 굉장히 평이한 주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5% 6,5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엉뚱한 거 가져가시느니 지금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지혜님 네. 같은 분이라면 차라리 이거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특별히 감사합니다. 아주 고생시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빨리빨리 차트로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많은 게 한솔 테크닉스였는데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얘는 더 이상 그렇게 쉽게 밀리는 가격대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어떤 거 인수했는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성장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식이 굉장히 좀 맥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솔 테크닉스는 그렇게까지 지금 먹히기에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5,680원이면 제가 봤을 때 30%면 차라리 인피니트 헬스케어하고 한솔 테크닉스를 가져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다른 거 엉뚱한 거 가져가니 제가 지금 네. 포트를 딱 봤는데 지혜님 엉뚱한 거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이런 거 들고 가시는 게 그나마 사고가 안 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도 노블 M&B 같은 경우에도 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하시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우리 지혜님은. 네. 예,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죠? 이 회사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노블한 회사인 줄 알고 사셨죠? 주가도 노블할 줄 알고. 근데 아니에요. 이 회사 이거 뭐 렌즈 하는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 뛰어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그렇게 했다가 한번 주가 얼핏 뽑고 그다음 밀려버리는데요. 이런 거는 지혜님이 하시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지혜님한테는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예.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데모인데요. 데모. 예. 저 이거 보고 진짜 우리 지혜님한테 데모할 뻔했어. 어떻게 이런 주식 샀냐고. 진짜 이런 주식은 지혜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더 올라가더라도 이건 지혜님하고 맞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의 네. 모습도 네.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건 네. 지혜님하고 올리는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15,000원인데요. 지금 이거는 네.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웬만하면은 그냥 빨리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정리 안 네. 하면 네. 어떻게 될지 아세요? 네. 예, 제가 진짜 지혜님한테 데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정리하신 쪽으로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네, 다섯 네, 종목 감사합니다. 상담해 드렸고요, 지혜님. 주식을 지혜님 일단은 제가 대충 네. 가져가라는 것들은 왜냐하면 지혜님이 다른 데 가서 사고 칠까봐 그나마 사고 치지 말라는 네.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미어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일산을 갑니다. 일산 킨텍스 일전시장 209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1시부터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시장 2월달 들어와서는 조금 1월하고 틀린 느낌들이 가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오늘 미국에서 뭐, 1월 소비 지출이 예상 외보다 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을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미국 시장이 오늘 또 밀렸죠. 지금 이제 요즘 흐름이 약간 이상할 겁니다. 왜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들으셔도 아마 나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을 요즘 절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 전주를 갑니다. 전주. 오후 1시 40분부터 다음 주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니까요. 거기 쪽에 계신 분들은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저 경기도 안산에 사는 고동욱이라고 합니다. 조. 조. 네, 고동욱입니다. 봉욱? 동쪽 할 때 동. 그리고 uk입니다. 욱. 조동님. 예. 우리 동욱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저 방금 전에 첫 번째 상담하신 분하고 동갑이에요?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 2019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한 3년에서 4년 돼가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동욱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 글로벌이요. GS 글로벌 매수가 얼마요?
2,670원에 30%고요. 많이 갖고 계시구나. 예. 유니크 유니크, 예. 5,930원에 30%입니다. 이것도 많이 갖고 계시네. 예. 네. 그리고 동진 세미컴 예. 34,200원에 30%입니다. 다 그냥 그만큼씩 딱 갖고 계시네. 이거 말고도 예. 한 종목이 한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건 뭐 근데 30, 30,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30, 30, 30이면은 이게 거의 다인데. 예. 이 중에 이 반장한테 궁금한 거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뭐 세 개 다 궁금한데요. 제일 궁금한 거. 최고 궁금한 건 이제 유니크가 좀 궁금합니다. 유니크 예. 굉장히 유니크한 종목. 유니크. 제가 이 종목이 반장님 예. 뭐 이제 좀 자동차 쪽이나 제 생각에는 자동차 쪽이나 자동차 부품주가 네. 이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저 유니크하고 동진 셀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갖고 가보려고 좀 한번 해봤고요. 뭐 아까 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매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유니크. 유니크가 지금도 살짝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니크가 워낙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얘네가 자동차 부품에서 뭐 하는 애들인가요? 부품이 너무 많잖아요. 솔레노이드 밸브나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죠. 혹시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풀면 되게 쉬운 애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오토 미션 아실 거예요. 예, 오토 미션. 그 오토 미션기에 들어가는 게 오토 미션에서는 오토 미션 오일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오토 미션 오일 없으면 난리 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게 변속이 돼야 되는데 미션 오일이 없으면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떡떡떡 하면서 막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헛바퀴 돌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은 이런 거 이런 이쪽에 들어갈 때 보면 얘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툭 쳐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기계가 지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그게 뭐야? 압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압력, 그러니까 이걸 유압이라 그러는데 그 유압을 조절하는 밸브가 있어요. 그게 그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실은 어렵게 말해서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미션기에 들어가는 유압 조절하는 밸브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얘네들 또 여러분들 뭐 만드냐고 하면 되면 얘네 자동차에 시계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왜 얘네가 저걸 지금 수소차 관련이거든요, 얘네가 왜 수소차 맞습니다. 관련인가 하면은 이게 얘네가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밸브를 만들어요. 예. 그건 알고 계시지 않아요? 모르셨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죠? 이슈가 돼가지고 예. 얼마 전에 한번 주가가 조금 더 움직였었거든요. 거래량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얘네가 워낙 얘는 상태고요. 수소차로 들어가요. 그죠? 수소 탱크 예, 밸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 말 잘하셨어요. 얘가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실은 이 수소라는 게 이 수소차라는 게 저는 전에도 그랬어요. 전 정권에서 굉장히 이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죠? 밀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수소라는 게, 이 수소차라는 게 진짜로 여러분들 생활에 있어서 확 와닿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생각해 보셨어요, 선생님? 저도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은 수소 충전소를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지나가거든요. 아침마다 자기가 지나가는 코스에 있으면 뭐 거기에 다 깔리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왜 자동차에 대해서 좀 그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얘기를 드렸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소차 관련돼서 이 수소차는 지금 전기차보다도 훨씬 나중에 나오는 애예요. 그죠? 근데 그렇겠죠. 수소 지금 전기차도 어떤지 아시죠? 지금 전기차 요즘 팔리는 양이 옛날 같은지 아세요? 아니면 옛날보다 주는 것 같으세요? 네, 그 부분은 이 반장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왜냐면 왜 옛날보다 주나 하면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지금 전기차가 워낙은 맨 처음에 보급이 잘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환경, 연료,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조들을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자기 돈 4천 5천만 되면 됐어. 그러니까 전기차를 샀지. 여러분들 솔직하게 지금 전기차 끌고 다니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전기차 가격 8천만 원일 때 그 8천만 원 다 냈으면 사셨겠어요? 몇 사람들 샀을까? 솔직하게. 뭐 환경을 생각해서? 에이, 거짓말. 과연 자기 돈을 막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를 8천만 원 주고 사야 된다. 아우,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내 돈 4천만 원 아끼지 않고 나는 사회에 헌납하듯이 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 솔직히 몇 명이나 있을까요? 솔직히 거의 없잖아요. 나라에서 다 보조해줬으니까 샀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나라에서 점점 보조들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벌써 끊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기차를 경기가 어려운데 아우 나는 환경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나는 내 돈을 아낌없이 펑펑 쓰겠어. 이럴 사람 있을까요? 글쎄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불행하게도. 뭔 소리냐. 수소차나 이런 거는요. 아직 전기차도 이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수소차에 여유가 있을까요? 또 하나. 수소차는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이 걸리는 동안에 수소차에 있어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떻게 등장할까요? 제가 볼게 수소차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수소차가 우리 생활에 직접 쓰이는 거는 글쎄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뒤의 얘기 같은데요.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수소차에 관련된 애들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니크라는 애가 과연 그때 수소차의 핵심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품으로 계속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장담 못 하겠어요. 왜? 너무 먼 얘기거든 아직도. 그리고 어떤 애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유니크라는 애를 솔직히 오래 가져간다는 거에 저는 퀘스천을 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위험합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얘는 수소차에 관련된 애로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그럼 수소차에 관련해서 분리되는 애인데 그게 앞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같이 5년 안에 수소차 가지고 글쎄요. 제 생각에 5년 안에 수소차 얼마나 다닐지 저는 글쎄 여러분 생각보다는 아마 훨씬 조금 다닐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과연 더군다나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개화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 수소차에 있어서 부품이 어떤 애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담할 수 없는데 유니크라는 애가 그거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서 저는 이걸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에 위험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 뭐 만드는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하고 발포제인데 포토레지스트하고 발포제 같은 거 하는 애들인데 이제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런 쪽에 대한 교류나 이런 게 이제 예전하고는 틀려지는 거는 알고 계시죠? 기사로도 얼마 전에 났던 거. 보셨어요?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저번 달인가 나왔죠? 일본하고 이제 소부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물밑교류를 이제 교류를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 떴던데 못 보셨나 봐요? 못 봤습니다. 저번 달에도 나왔어요. 그 기사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포토레지스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부장 국산 국내 전에 그거 밀어줬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진 세미캠이 그런 걸로 인한 혜택을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현재까지 주가는 나쁘진 않아요. 주가 나쁘지 않은 건 인정은 하는데 얘는 그래서 일단은 이 조종을 핵심은 이거예요. 이 조종을 받고 이 조종을 위로 땡겨 올릴 수 있느냐예요. 결국 핵심은. 근데 만약에 위로 땡길 수 없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잡는 경우밖에 없어요. 손절가 28,500원 딱 손절가 잡고요. 만약에 여기 깨지면 타협하지 말고 팔고 만약에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 조정을 잘 받은 조정으로 그냥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지켜봐도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겠습니다.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28,500원이요? 예, GS 글로벌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실은 얘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애예요. 근데 올라간 거 왜 올라간지 아시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때 혜택 보내지 얘는 주봉 보시더라도 얘는 실은 얘가 하는 분야가 그렇게 돈이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예, 매출은 많아도 수익이 별로 안 떨어지는 분야고 그래서 이거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종목 선택 좀 죄송한데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매수가 근처에서 파시고 이거는 다른 걸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새 정보 상담해 드렸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그리고 아까도 지금 나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제가 일산을 갑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1시부터 제일전시장 209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씩 틀려지는 느낌이 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실은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마 다른 강의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밖에 없었죠. 예, 이제 나오는 메시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거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강의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든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할 이유가 없는 게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전 뭐 전문가 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굳이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인기를 끌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서 나중에 도움이 될 이야기 방송에서 같이 전 그냥 그런 걸 하는 사람이지 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무방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시고요. 예, 저는 그런 건 안 한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예, 1시 40분부터 다음 주는 전주에서 찾아뵐 거니까요. 잘 그쪽 지역 분들은 미리 스케줄 조절 잘 하셔서 오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경북에 살고 있는 항진호입니다. 한진호? 예. 예, 반갑습니다, 진호님. 진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이에요. 66? 어이구, 네. 제가 잘못하면은 제가 지금, 혹시 나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좀 젊으신 분이 하셨네,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안 하기 잘했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우리 진호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이요? 그래요, 예. 진호님. 진호님 목소리가 젊은 거 보니까 젊게 사시죠, 평소에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서 그럴 거예요. 내가 칭찬해 줬잖아요. 젊게 사는, 그 좋은 얘기인데 뭘 그걸 또 그렇게 굳이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받으세요, 섭섭하게. 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신호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EC. KEC? 예. 매수가 얼마요? 3,230원에 50%요. 이거 너무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예, 그래요. 또? FSN요. 예. 6,800원에 20%요. 네. 넥스트칩. 네. 8,100원에 10%요. 지금 보니까 종목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딱 있기는 하네. 예, 지금 딱 들어봐도, 예. 일단은 먼저, 어떤 종목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셔요? 이건 뭐 너무 근데 뻔하다. 어떤 종목일지. 예. KEC요. KEC, 예, 그죠. 예. 예. KEC. 그래요. 저도 EC, K도 EC. 그래요. KEC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원금의 복구가 가능한지. 원금 복구? 네, 제가 산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 사자마자 한 4,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맞죠.
예? 네,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예, 8,000원 정도 갔었는데 그때 뭐 방송에서 다 그렇고 5,000원 다 넘는다 해서 제가 보유하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5,000원 근데 넘는다 그럴 때 뭐라 그러면서 뭐 넘는다고 사람들이 줄이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그때 뭐더라 제 기억으로는 전력 반도체가 뭐 양산 네. 들어간다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그죠? 예. 그때 얘네가 워낙 전력 반도체 만든 애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거든요. 예. 예, 전력 반도체.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왜냐면 그때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이때 올라갈 때 얘가 2번에 거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그죠? 예. 예.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그거까지는 잘. 얘가 처음에 올라갈 때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 이게 얘 아주 큰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를 못 가게 하는 것도 얘 때문에 못 가게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건 좀 이따 풀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두 번째예요. 예, 자동차 반도체. 예, 전력 반도체. 그것 때문에 얘가 그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작년 2000 그때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전력 반도체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못 올라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이라 그랬는데 왜 그럴까? 지금 제가 저번 달인가 한번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요즘 차량 인수받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안 걸릴 것 같아요. 옛날처럼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예. 지금 중고차 값 사면은 우리 중고차 P라 그러거든요. 예, 구하기 네. 어려우면 중고차들 P 주고 막 윗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요즘 중고차 살 때 중고차 P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잘 풀리니까. 예, 지금 안 줘요.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고생하는 시기는 이제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더 이상 쉽게 말하면 이게 막 귀한 존재가 아니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 귀한 존재가 아니면 얘는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 얘는 이제 매력이 특별히 없는 애예요. 왜? 전력 반도체가 안 쓰입니까? 아니 쓰여요, 쓰이긴. 근데 문제는 뭐냐? 매력이 있어야 올라가지. 얘는 뭐 그럼 이때는 전력 반도체 안 쓰였어? 쓰였어. 근데 왜 이래? 매력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럼 왜 올랐어? 내가 좀 전에 그랬죠. 테슬라라는 얘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디지털 코픽이라 그래가지고 그 테슬라 디스플레이 거기에 들어가. 그래서 얘가 테슬라의 그 완전 자율주행차 그것 때문에 그런 매력에 잘하면 거기에 매력이 있겠네? 해서 주가를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가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또 하나의 큰 단점이 된다 그랬던 게 왜냐? 얘는 슬프게도 얘는 거의 테슬라의 아이들이라고 지금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찍혀있는 애예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즘 테슬라 잘 나가요? 잘 나가지 않아요? 요새 조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뭐요? 요새는 조금 더 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요. 바닥 찍고 조금 오르는 거지. 근데 테슬라 혹시 선생님 죄송한데 테슬라가 가격이나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잘 뭐. 테슬라가 가격이나 하고 있어요. 왜 가격이나 할까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데 가격이나 하는데 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가장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슬라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우리 회사 옛날 같지 않아가 바로 그 가격 인하입니다. 테슬라는 창사 이래로 가격 인하를 해본 적이 없던 회사예요. 근데 그런 애가 가격 인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 팔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위기라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오너입니다. 근데 창사 이래로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안 했어요. 근데 가격 인하를 이제 하자고 회의에서 선생님이 해. 그러면 그때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차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이해가 되세요? 예. 테슬라는 스스로가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다 공표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떨어지는 애도 우리 그 죽은 고양이도 반등한다는 말 있잖아요. 죽은 고양이 여기서 툭 떨어뜨려도
툭 해서 요 정도 올라와요. 왜? 떨어지는 그 충격에 의해서. 안 그래요? 네. 네. 다시 말해서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좀 올라온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왜?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1월 달 어땠어요, 시장이? 전 세계가 다. 올랐잖아요. 예. 그거에 같이 동반한 것 뿐이야. 테슬라가 뭐 잘나서도 아니에요. 바뀐 것도 아니야. 얘는 테슬라의 아이들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연 KC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얘가 주가가 안 올라 있는 상태면 모르는데 이미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는 지금 3,230원인데 저라면은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가 지금 좀 안 되는 가격인데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매수가 좀 안 되더라도 비중을 계속 좀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선생님 여기 2,000원대 깨는 날에는 선생님 진짜 엄청 고생하실걸요. 50%나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중은 함부로 늘려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면 승부를 거시면 안 돼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개인들 보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물 태우다가 맨 처음에 한 20% 샀어요. 근데 물 태우다가 30%, 40%, 막 50%가 돼요. 근데 문제는 저는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은 태웠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비중이 많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자기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종목으로 바뀌어요. 그 순간에.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 투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거 제가 뭐 영화 대사 가끔 얘기하지만 타짜에서도 그 타짜라는 영화에서도 그 조승우 씨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자신 없으면 승부 걸라는 거 배우 못 배웠어 이러잖아요. 자신 없으면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승부를 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아무 때나 승부를 겁니다. 뭐야? 저 승부 건 적 없는데요? 근데 포트가 말해주고 있는데 승부를 걸었다고? 저는 승부 걸려고 산 게 아니라 물 탔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주식시장은 40%, 50%, 60%가 되면 걔를 승부 거는 종목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었다고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데미지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보겠는데요. 그리고 FSN 같은 경우는 FSN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6,8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웬만하면 빠져나가시라는 게 이거 왜 올랐는지 아시죠? 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워낙 이게 모바일 광고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회사가 좀 유명한 애가 있어요. 자회사가 SNS 아시죠? 그 SNS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 마케팅 해주고 막 이러는 회사예요. 그런 건데 실은 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회사가 왜 올랐냐? NFT 때문에 올랐어요. 그때. FSN이야. 그래서 NFT. 딱 F도 이어지잖아. NF 때문에. 근데 요번에도 NF 때문에 다시 약간 지금 1월 달에 주가 반등 살짝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쪽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 저는 다시 가더라도 웬만하면 사라 그래요? 사지 말라 그래요? 웬만하면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이 요번에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셀바스 AI.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셀바스 AI 저 2019년인가 18년도에 저 이거 탐방 가서 이 회사 되게 괜찮은 회사인지 하고 하여튼 그거 못 믿겠으면 제가 오늘 그 강의 와 내가 보여줄게 진짜로. 그때부터 내가 아까 했는 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거 안 소승 건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여튼 어쨌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애는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거의 100개 중에 두세 개. 이런 경우는 100개 중에 두세 개예요. 그리고 100개 중에 98, 9개는요. 그냥 다시 꼬꾸라져요. 잘 시세가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셀바스 AI 같이 이런 거를 나는 기대해. 할 수 있겠죠. 100개 중에 한두 개.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걸릴 확률이 쉽겠습니까? 100개 중에 98, 9개가 여러분한테 걸릴 확률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여러분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은 100개 중에 한두 개인데 그 한두 개의 확률을 자꾸 거신다. 이러니까 제가 걸지 말라는 거야.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제가 그러잖아.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100개 중에 한두 개에 자기가 걸릴까? 100개 중에 98, 9개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전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FSN도 마찬가지예요. 왜?
98국에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6,800원 제가 지금 이 매수가인데 웬만하면 그냥 이거는 이 근처에서 계속 그냥 털어주시고 이건 딴 거를 하세요. 왜냐면 얘는 그 NFT 하나 빼고는 볼 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8,100원인데 얘도 아시죠? 얘도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 자체가 다 그다지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상 보면요. 여기 14,000원 보이시죠? 이 14,000원 라인. 이 라인 근처에서 얘는 또 저항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은근히 커요. 그리고 어차피 이 가격 밑에서 또 저항받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100원인데 일단은 매수가에서 지금 수익은 좀 나 있는데 얘는 여차하면 파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지금 수익은 나 있는데 여차하면 파실 준비. 왜? 얘는 곧 저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진호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많이 배울 거 있으면 배우시기 바래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023 무료 문자 03-336-8288 열려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뭐 요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장님 저번 주에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이렇게 탐방 갔던 이야기 한 종목들은 그 주가가 그것만 해도 솔솔치 않게 벌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요. 뭐 요번 주에 솔솔치 않게 시장에 비해서 솔솔치 않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게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자기 걸로 만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유튜브 하는 그런 매매방 하는 사람입니까? 리딩방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전문가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 아예 모르시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탐방 가서 다 아는 얘기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고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백그라운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저 솔직히 그래요. 저 요번 주에 뭐 그렇게 해서 뭐 했다? 뭐 바깥 벌었다? 뭐 벌었다? 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탐방 갔던 얘기 한 애들 중에 나중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 내는 애들 많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한다고 생생 얘기도 싫고,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가지고 뭘 요구한 적도 없죠. 왜 그럴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라는 거를 그런 걸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제가 그냥 그거 탐방한 얘기 뭐하러 하겠어요? 안 해버리면 돼요, 저. 뭐 안 한다고 저한테 손해나나요?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어떻게 해서든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도움을 잘못 이용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전 좀 이번 주에 하여튼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분당 사는 주아 아빠입니다. 주아? 네네. 예, 주아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8살이요. 주식 경영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하락장 쓴맛 제대로 보고 올해 제대로 해보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요. 제대로, 그런 마인드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요. 제대로, 딱 그랬으면 제대로 해야지. 뭐 옛날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럼 아니잖아. 그죠? 좋아요. 네네. 좋아요. 우리 주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BH 매수가 얼마요? 21,200원, 네. 20%. 네. 오토엔 네. 11,800원, 네. 20%. 네. SP 시스템스 예. 9,250원, 네. 20%. 예. 웬만한 분들이 알만한 종목 하나가 있고 모를 만한 종목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일단은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 시스템스요. SP 시스템스. 그래요. SP 시스템스 어떤 부분이 이 중에서 SP에? 일단 저희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하면서 로봇센터가 지금 최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로봇이 이제 단기 테마는 아니고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포트에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네. 소수만 사면 이 반장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저평가되고 아직 주목을 덜 받은 종목을 좀 샀다가, 그래도 안정적인 흑자 구조의 이 종목을 찾아냈는데, 이 회사도 역시 뭐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큰 시세를 주지는 않았지만 계속 올라서 지켜보다가 이번 주 화요일에 급등하고 조정 주길래 매수해서 그 목표가랑 추가 매수 라인 설정해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그렇게 주제어를 갖고 하시려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제 얼굴이 막 떠오르고 그죠? 막 제가 막 혼낼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아우, 그거 좋은 거야. 근데 자다가 저 때문에 가위 눌리지 마시고. 네네. 그래, SB 시스템 지금 로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로봇. 얘가 로봇에서 어떤 로봇일까요? 일단 먼저.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구조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로봇이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무슨 로봇도 있고 무슨 로봇도 있고 저번에 한번 로봇 할 때 얘기할 때 얘기 드렸죠. 식당 네네. 갔는데 로봇이 와서 다 해. 이게. 네네. 그거 뭐 신기하다. 네, 그랬는데 근데 그 로봇에 관련된 거는 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시죠? 일본이요. 일본이요. 예. 네. 저는 왜 그게 갔냐면 제가 일본에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 전 일본에서 그 손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로봇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로봇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 네. 도대체 로봇이라는 게 우리도 하는 것 같은데 회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상장인데 근데 왜 우리는 왜 그런 게 우리 일생활에서 안 보이지 했더니 역시나 일본이 전 세계에서 거의 로봇이 제일 앞선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일본의 로봇의 격차는 꽤 커요. 네. 네. 그런데 이 겐트리 로봇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작업장 같은 데서 물건 이송해주고 하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겁니다. 뭐 삼성전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로보티즈를 살짝 켰었어요. 말씀하시는 동안. 왜 로보티즈를 켰을까? 이겁니다. 로봇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테마라든지 어떤 게 형성될 때 초창기에는요. 로봇 하면 로봇이 다 좋아. 로봇 우르르 다 움직여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는 로봇주와 아닌 로봇주가 갈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혹시 5G 아시죠? 5G. 네네. 우리 몇 년 전에 5G 저거 보니까 저희 방송 오래 보신 것 같아요. 네네. 5G의 대장주가 뭐라 그랬는지 제가 옛날에 혹시 그 5G 처음에 막 할 때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KMW라고. 네, 알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네. KMW는 그때 5G 했을 때 KMW는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다른 애들은 얘 미친 듯이 날아갈 때 얘는 뭐 4배 이렇게 7, 8배 갔어요. 그죠? 네. 제가 방송에서 이 KMW 이게 대장주입니다.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그죠? 예. 탐방 네. 갔던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7, 8배가 올라갔어요. 진짜 얘가 대장주였어요. 그건 뭐 제가 확인이 됐죠. 근데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차트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방송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죠. 그냥 5G면 5G로 다 묶어버리지. 왜? 탐방 같은 걸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거든. 그 차이를. 그거는 다니고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가 대장주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진짜 이게 대장주라는 걸 증명해 보였고 뭐 위주익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 그렇지만 근데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처음에는 안 갈려요. 몰라요. 그냥 통신주 5G면 5G 같이 묶어요. 왜? 근데 다녀보고 그 미세한 차이를 보면은 왜 주가가 점점 갈리는지 나중에 왜 주가가 갈리는지를 알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이겁니다. 왜 로보티즈와 제가 지금 SP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로보티즈를 얘기했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둘 다 비슷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로보티즈와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 매력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길게는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회사가 매력적일 수 있어요. 로봇 관련주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갈릴 거다. 그래서 이게 과연 크게 오를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선택은 하셨는데 어쩌면 자기가 선택한 그게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 있어요. 로봇이고 뭐하고 하면 이게 시세 뽑지 않았고 맞아요. 그거 제가 그래서 칭찬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못하면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SP 시스템즈의 이 겐트리 로봇부터 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분야일 수 있을까? 왜냐면 이런 쪽 하는 애들은 은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같은 경우에는 선택은 잘 하시려고는 했는데 마인드는 근데 뭐 가져가신다고 해서 특별히 뭐 아주 고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도 나중에 날 거예요. 근데 이게 큰 수익이 나겠냐라는 거는 전 좀 퀘스천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큰 수익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빨리 차트로 하겠네. 오토인 같은 경우도 이거 혹시 저것 때문에 사셨나요? 현대차가 이제 저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토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규 상장에서 일단은 신규 상장 패턴에서 좋은 패턴을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건 가져가 볼 만은 해요. 이 물량은. 근데 지금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이제 현대차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중고차 이거 연계했던 거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가 레몬 마켓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중고차 시장을. 근데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미국의 중고차 시장보다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아니 사이즈가 아니라 비율로 따져도 아시죠?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중고차를 사긴 사지만, 솔직히 선생님, 우리 선생님께서도 자동차 중고차로 사셨어요? 새 차로 사셨어요? 중고차도 한번 사고 새 차도 한번 샀죠.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차를 또 산다 그러면 중고차 사실 거예요? 솔직하게. 돈의 여유가 되면 새 차 사실 거예요? 새 차 사야죠. 왜요? 왜? 타보시니까 어때요?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고차를 우리나라 좀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잘못하면 이거 눈 띵 맞을 수도 있어. 이런 불신이 너무 크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가 너무 안 됐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같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클 수 있는 분야는 전 맞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힘들어지면은 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저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이거는 한 번쯤 이 가격이면은 나름대로 괜찮다. 얘네 대주주가 현대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얘네가 워낙 사내벤처에서 출발한 애들이에요. 현대차. 그래서 얘네 지금도 대주주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신규 상장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거는 한 번쯤 가보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얘는 여기 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갭이 있어요. 요 갭을 저는 나중에 상승으로 메꿀 것 같아요. 얘는. 반장님 아까 첫 번째는 뭐 80에서 85, 얘는 85에서 90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잘 참고하셔서 한 번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인데요. BH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1,200원이에요. 21,200원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요 같은 경우 저는 이거는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플로 찍혀 있는 애라서 물론 어느 정도 움직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주한님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 눈이 있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주한님 같은 경우, 주아버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요거 말고 나중에 딴 거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주아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주아버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하실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별 말씀을 제가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전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빨리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의 김정태입니다. 대구의 김 선생님. 주식하신 경력은? 코로나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알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매수가 얼마요? 13만 8천 원에 30%. 13만 8천 원에 30%. 예. 삼성생명 삼성생명. 아, 예. 8만 1,800원에 예. 30%. 예. 그래요. 이 중에 궁금한 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 그거 딱 해드릴게요. 예, 물산. 예? 삼성물산. 아, 삼성물산. 알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요번에 그 호재가 나는데 그 빠지는 게 궁금해서 제가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뭐가 빠지는 게? 삼성물산 요번에 자사주 소각하고 예, 자산. 예. 그 호재인 줄 알았는데 예. 주가가 계속 빠지네. 예. 아, 그래요. 근데 예. 여러분들이 요번에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 나는 것도 좀 여기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형주들은요. 이렇게 삼성물산 같은 대형주들은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약발이 안 돼요, 잘. 웬만큼 자사주 예. 소각해서는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주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형주는 안전한 주식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대형주를 개인들이 자꾸 대형주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거야. 안전하게 저도 가끔 상담할 때 그러지만 난 안전이 목적이야. 돈 버는 거보단. 그러면 그분들은 대형주가 좋아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안전보다는 돈 버는 쪽에 무게를 더 놓고 주식은 대형주라고 계세요. 대형주는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대형주는 안전해요, 대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얘는 웬만큼 자사주 이런 거 해도 약발 안 먹혀요. 왜? 어떤 분 개별주는 먹히기 쉬울 거예요. 근데 대형주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거 잘 안 먹혀요. 그리고 웬만큼 수주? 그래도 잘 안 먹혀요. 왜? 얘는 경제 상황하고 같이 놀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게 건설이니까 그러면은 건설주가 좋지 않겠어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근데 그분 좋아요. 그거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건설을 밀어줘도 잘 안 움직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10년, 20년 동안에, 한 2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 세계가 저금리였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증명된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저금리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가 좀, 경기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을 이렇게 밀어줘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 20년하고 틀린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건설을 쉽게 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건설의 매력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장님 전에는 이랬잖아요. 그거 당연하죠.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저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저금리 시대였거든요. 이제 고금리 시대에선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왜? 공식같이 외우면 그때 됐던 게 지금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됐던 게 지금은 안 돼요. 왜? 배경이 바뀌어버렸거든. 근데 이런 거는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당수는 안 먹힐 겁니다. 왜?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은 보실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코로나 버블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했던 분들 다시 시장에 돌아오시고 이제 AI로 해가지고 챗GPT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막 들어오신 분들 아는데 이제 상당히 힘든 모습들을 이제부터 겪으실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 경고했잖아요. 올해 시장 어떨 거라고. 예. 여러분들 올해 시장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죽이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염려가. 하여튼 그 염려가 뭔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강의 때도.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안전으로 생각하시고 가져가겠다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수익 크게 내겠다? 그럼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건 김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게. 이해되셨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하나 지금 요번에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가죠. 여러분들 보세요. 고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고금리인데도 보험주 못 올라가죠. 이제는. 이제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옛날에는 워낙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채권 평가액 때문에 보험주, 특히 생명보험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 규모가 더 크니까 채권의 규모가. 그래서 근데 보세요. 안 올라가죠. 딱 멈춰버리죠. 계속. 왜 그럴까? 얘네 이제 채권도 시가평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얘네 부채도 이제 시가평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뜯어서 공부해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그런 거 공부 안 돼 있으면 뭐야? 그냥 옛날에 젖어서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 올라가면 채권 때문에 보험주가 좋아. 보험주도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규모가 사이즈가 더 크니까 더 좋아. 안 올라가죠. 왜? 옛날 지식으로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그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엉뚱한 옛날 지식을 가지고 먹히지도 않는 시대에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수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죄송한데 빵점짜리 주식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해드렸어요. 잘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일산을 갑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일전시장 209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이제 재밌어질 겁니다. 어떻게 재밌어질 건지 이따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요. 와서 잘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아마 재밌는 자료도 막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와서 왜 안 하지 이러고 하시는 분들 괜히 오지 마시고 어렵게 그냥 차라리 그런 분들 지금 오늘 토요일 즐기십시오. 그리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와서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리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분들 오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분들만 와서 열심히 듣고 가셔서 좋은 일 나중에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주입니다. 전주에서 1시 40분에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가볼까요? KT입니다. 030, 200, KT. KT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 빠지고 있죠. 근데 또 빠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실 거예요, 왠지.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통신주는 방어적 성격이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거나 빠지는 모습이 지금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예요? 이 가격. 지금 3만 원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요번에 3만 원도 깨버린다. 그럼 조금 골치는 아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글쎄요, 요번에 그 CEO의 그 대표 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하여튼 글쎄요, KT 잘 모르지만 웬만하면은 글쎄요, 이거 굳이 오래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 가격대에서 그런 생각 드네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범한 퓨어셀입니다. 382900.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이 가격대, 저점의 가격대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 저점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저점이냐 없는 저점이냐는 아직까지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50% 정도 매수가인데요. 50%, 27,500원.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수익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깨지게 되면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죄송한데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 공부가 되셨냐 50%면 안 되셨냐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공부가 돼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 안 말리겠지만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이거 무조건 그냥 많이 이뤄서 가져갔다. 어설프게. 그러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덴티스입니다. 덴티스. 1200, 덴티스인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매수가에서 좀 밀려 있는 상태 30% 8,52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피드 상담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이야기 드리지 실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기술적인 걸로만 설명하지 진짜 이 회사의 매력이라든지 좋아서 뭐 홀딩 나빠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걸 듣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종목 상담대로 전화하세요. 이거는 스피드 상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장님 이거 워낙 좋게 보시는 거 아닌가? 죄송한데 좋게 보더라도 저는 기술적인 것로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스피드 상담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 이상은 전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스피드 상담은. 그러니까 8,52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 10,000원 정도, 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에서 한번 정도 판단의 생각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쿠콘입니다. 쿠콘 229 4570입니다. 쿠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33,80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빠져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요것도 뭐 이제 저항이 곧 나오겠죠. 저항이 곧 나오니까 10% 정도면은 일단 저항에서 한번 정도 파실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올라가려면 또 시간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저항에서 파시는 정도의 어떤 그런 거를 발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심택입니다. 222-800입니다. 2200. 심택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한번 주가 상승 쭉 하고 나서 내려가는 애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건드리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33,500원이니까 보니까 내려가는 거 지금 건드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세를 충분히 뽑고 내려갈 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본 적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번에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건드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알소프트입니다. 1370입니다. 알소프트인데요. 알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 그거 보세요. 셀바스 AI하고 차이가 확 나죠.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그랬죠. 1, 2%의 확률이야. 10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셀바스 AI 같이 되고 98개, 99개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한두 개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 한두 개를 쫓아가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98개의 확률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도 아마 저같이 얘기할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종목들은 하면 안 돼요, 워낙이.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5,680원인데 이것도 웬만하면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 그냥 노리셨는지 아니면 매매 좀 하시려고 하다가 지금 또 들어가서 물리셔서 이렇게 갑자기 투자자로 바뀌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종목 교체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슈프리마입니다. 6200입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16,250원인데요. 수익은 좀 나 있는 상태죠. 일단은 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져가시면 수익은 나겠죠. 근데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매수가에서 나쁘진 않으니까 기술적인 거 정도로만 볼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만 먹으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7320인데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 30% 4,180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딱 드릴게요. 요건 손절 라인 2,5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요거는 매수가 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또 저항 나올 거니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스피드 상담은 보니까 이상하게 하여튼 뭐 쉽게 말하면 이 반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압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걸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상담 말고 종목 상담 쪽으로 전화하셔서 그럴 때 이제 저도 제 얘기를 할 거지. 왜 예를 들어서 좋은 건데도 스피드 상담에서는 그냥 기술적으로만이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스피드 상담은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은 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이야기하고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요.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일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재밌을 만한 사항들이 막 벌어지는 시장으로 점점 바뀌려고 폼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와서 들어보시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재밌게 잘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3월이네요. 3월에
다시 뵙겠네요. 여러분들 2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